중국 영길시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조선족 전통 마을. 마치 우리나라 어느 지방의 시골 마을에 온 듯 낯익고 정겨운 풍경들이 반겨준다. 200여 세대 700여 명의 주민들 대부분이 조선족인 수남촌이다. 수남촌장과 함께 봉오동 전투 격전지로 향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해 중국 정부가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아놓은 지역. 겨우 차 한 대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좁고 험하다. 산길을 달린 지 1시간이 지나자 100여 년 전 치열한 싸움이 펼쳐졌던 봉오동 격전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일본 군들이 퇴각하던 길이 퇴각하면서 자기네 군대끼리 싸만 자리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중원배 오고 여기는 퇴각하다 그래. 일단 차를 세우고 독립군 진지가 있었던 산 위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제법 경사가 가파른 길을 10분 정도 오르자 드디어 나타난 독립군들의 참호 자리. 이게 지금 완전히 텔지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산 지형에 따라서 이게 방법을 바꿔. 그러네요. 네, 다. 산 아래가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독립군들은 이렇게 참호를 파고 일본군들과 대적했다. 이 자리에 근황이 그대로 있다고. 양쪽에 겨울 홈타기를 올라온 데는 이게 막아주거든. 그러니까 상호주 안에 서리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그래 이 전호 방법은 다 산 지형에 따라서 그 지리적 위치 따라서 팠단 말이야. 그래 한 이게 내가 한 30년 전까지는 단피들 많이 썼지. 독립군들의 결기가 서려 있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긴 시간 동안 켜켜이 쌓인 낙엽뿐. 낙엽에 쌓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는 100년 세월 지나간데. 일제가 서슬퍼런 제국주의의 야욕을 한반도 넘어 중국, 러시아로까지 확장하고 있던 1920년. 독립군들은 무장 독립의 기치를 내걸고 일본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 조선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 만주 독립군 부대로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대한 국민의 주축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아마 주로 대한 독립군 같은 이 무장단체를 거기서 아예 결성해 버립니다. 3.1운동 후 만주에는 크고 작은 독립군 단체가 40여 개 이상 존재할 정도로 무장 투쟁의 열기가 뜨거웠다. 봉오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수남촌장. 사이드 보세요. 이게 그동안에 이게 오랜 시간에 이게 저희가 소장하고 있던 것입니다. 총칼입니다. 이게. 빛바랜 신문지를 펼치자 붉게 녹이 쓴 단검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남촌장은 봉오동 전투 당시 일본군의 단검을 피가 묻어있던 상태 그대로 지금껏 보관해 오고 있었다. 예. 그리고 두껍게 세월이 내려앉아 있는 철모도 조심스레 보여주었다. 이런 거는 이거 뭐 못하고 딱 그거거든요. 일본군도 있었던 예, 일본군들이 썼던 철가모. 그래서 이런 군모도 그 당시에 일본군들은 천하무적으로 자랑했거든. 그렇지만 이런 모자도 우리 봉오동에 계곡에 와서 다 떠먹었습니다. 또 오기 전에 이것도 전투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현장에 그대로 떨어뜨리고 간 일본군 지휘도의 손잡이에는 벚꽃 문양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일본군 있고 여기는 여기 사쿠라 꽃이가 무늬가 3개 있고. 예. 예. 일본 군들이 버리고 가는 그 담요도 죽고 또 일본들 군화도 이 사람 시고 다녔거든. 젊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일정한 시간이 흘리면서 그동안 이게 소중함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 또 버리고 수자도 버리고 이랬거든. 당시 세계 최강의 무기 체계와 군사력을 자랑하던 일제는 어떤 이유로 봉오동 골짜기에 이런 흔적들을 남기고 도망치듯 떠나갔을까?
또 그들을 매섭게 몰아붙여 일망타진한 독립군 주력은 과연 누구였을까? 봉오동 전투 승전보의 주역으로 대표적인 인물은 홍범도. 그는 1919년 만주에서 대한독립군이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다. 함경도 일대에서 의병장으로 이름을 떨치다가 만주로 넘어가 다른 독립군 부대와 연합해 봉오동 전투를 치렀다. 봉오동 전투의 서막은 도문시 인근 삼둔자 전투였다. 6월 6일 오전 10시 남양 수비대 1개 중대 등을 이끌고 추격해오던 일본군을 독립군은 삼둔자에서 섬멸시켰다. 6월 7일 새벽 바싹 약이 오른 일본은 보병 1개 대대를 출동시켰다. 일제가 안산마을에 들어오자 잠복 중이던 독립군은 일제히 총격을 가했다. 6월 7일 오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독립군의 치밀한 유인 계획에 말려든 일본군은 봉오동 계곡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다. 이때 독립군은 총공격을 가해 일본을 대패시켰다. 100명이 넘은 사상자를 낸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 부대가 일본 정규군과 맞서 크게 승리한 최초의 전투였다.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연변 박물관에는 조선족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들이 구성되어 있다. 조선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의 하나인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 상황과 배경에 대한 설명에 덧붙여 이 지역을 무대로 활약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빼곡하다. 그런데 사진 맨 앞줄을 차지한 최진동이라는 이름. 여기에 또 한 명의 생소한 이름과 얼굴이 있다. 최운산. 이들은 과연 누구며 어떤 역사적 사건과 연결돼 있는 것일까? 잔뜩 자료를 꺼내오는 한 중년 여성. 책자는 온통 최운산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거는 처음 창립식 했던 자료집. 최운산 장군이 역사에서 재조명 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는 얘기들을 이제 발기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발기인들 뭐 쭉 이런 거 가지고 다녔어요. 이런 이 책에 저희 할머니들 진정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최운산 장군의 손녀인 최성주 씨는 몇 년 전부터 할아버지의 역사를 알리고 있다. 할아버지가 창설하신 그 대한군무도덕부는 원래 1912년부터 운영하던 사병 운영이었지만 그게 이제 정착이 되면서 그 부대가 자연스럽게 독립군 부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또 계속해서 간도로 넘어가는 청년들 이렇게 모여들어서 점점 독립군의 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 정식 군대 같은 그런 편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군대가 있었거든요. 최운산 장군과 그 형제들의 활약을 세상에 꺼내놓기 시작한 최성주 씨. 나라도 할아버지 역사를 기록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조금씩 알려지니까 역사가 제대로 찾아져야 되는데 이런 욕심 같은 것도 조금 생기고요. 할아버지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 않고 달려가는 후손들. 오늘은 먼 촌수의 친척집을 찾았다. 같은 서울에 살지만 각자 일상에 바쁘다 보니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 우리나라에 일찍 터를 잡은 최운산의 후손들과 달리 다른 친척들은 나중에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 두 가족은 한국에서 우연히 만났다. 아버지랑 같은 연배에 아버지보다 학년이 하나 위이신 분인데 한국에서 진산채 씨가 우리밖에 없는 우리가 아는 그 진산채 씨는 부산 가고 사는데 어째 아들을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우연하게. 예, 그래서 우리 아저씨도 그렇고 얘들 아버지도 그렇고 둘이가 그렇게 사이가 좋았답니다. 원래. 사실 오늘 이곳에 온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족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족보는 그나마 일부만 확보가 됐다. 이게 단 거예요. 이렇게 띄엄띄엄. 큰할아버지 최진동 장군이 최희였잖아요. 이게 희로 되어 있고 명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진동도 되어 있는 거죠. 첫째 최진동은 최희, 최명록이란 아명을 썼다. 저희 할아버지는 다음 장에, 둘째니까 다음 장에 저희 할아버지가 자는 운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호적상으로는 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최운사는 최복으로 호적에 올랐다. 그 다음에는 셋째 할아버지 명순 나와 있죠. 이건 자가 명순으로 되어 있고 셋째 최치흥은 명순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다. 광복 후에도 중국에 남아있던 후손들은 문화혁명 등 격변을 겪으며 지주였던 선조들의 이름을 잊고 살았다. 우리는 그때만 해도 이제 만주 쪽이니까 두만강 건너니까 누가 마침 이걸 갖다가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돈 쓰고 찾은 거예요. 하나씩 자료를 확보하며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봉오동의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후손들. 뭘 하나 할 때마다 그냥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이렇게 뭔가를 발견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오히려 기쁘고. 1977년 대통령 표창에 추서된 최운산. 서운을 받기 위해 공적서를 작성한 것은 최성주 씨의 아버지였다. 그 공적서엔 무엇이 적혀 있을까? 1961년 서운 신청이 한 차례 무산된 후 힘겹게 받아들여진 공적서. 최성주 씨도 아버지가 작성한 할아버지의 공적서를 오늘 처음 본다. 저희 아버지 그 글씨체가 보여서 서류도 있고 제적부라든지 이런 네. 내용들이고 할아버지의 소원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발로 뛰며 자료를 모았던 아버지. 소원이 결정되자 자식의 임무를 다해노라며 기뻐하셨던 모습이 떠오른다. 저희 아버지 글씨예요. 저희 아버지 필체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아버지가 쓰신 거라서. 평양에 있는 할아버지의 묘를 한국으로 모셔오지 못한 것을 아버지는 평생 안타까워했다. 그나마 공적을 받는 것이 할아버지가 조국에 대해 헌신한 노력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라 여겨 아버지는 마음을 다해 한자 한자 공적서를 적어나갔을 것이다. 아버지의 필체를 보고 있자니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이런 그 글씨도 만나고 아버지가 신청하셨던 내용 이게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게 거의 여기 그대로 다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그동안 왜 안 했을까 뭐 되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일을 하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처음 신청을 하셨대요 처음에 아버지. 공적서에는 최운산이 봉오동과 만주 일대를 누비며 독립군으로 활동할 때 사용했던 또 다른 이름들이 적혀 있다. 이제 최운산 선생님 성함이 있고 일명 만익 혹은 문무. 독립운동 분노 궁정서에 거대한 소유 재산을 투입하여 군 자금에 소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여러 개의 이름으로 자신을 숨겼던 것일까? 일본 관원이라든지 이런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쓰신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 중국에서 활동을 하시려면은 중국에 이제 귀화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식 이름으로 바꾸시는 경우도 있으셨고. 일찍이 중국에서 막대한 부를 일궜던 최진동 형제들은 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병을 조직했다. 1915년경 500여 명에 달하던 사병 조직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애국 청년들을 받아들이며 군무 도독부라는 독립군 부대로 성장했다. 1920년 최진동 형제의 부대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안무의 국민회군과 연합해 대한북로 독군부를 결성하고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다. 안녕하세요. 빨리 들어오셔. 네네네. 들어오셔. 들어오셔. 인천의 한 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는 최정선 씨. 중국 지린성 봉오동에서 태어나 그 인근에서 살다가 지난 2005년 한국으로 왔다. 요즘엔 건강이 안 좋아 약을 달고 사는 처지지만 할아버지의 일이라면 나서길 주저치 않는다. 최정선 씨는 최진동 장군의 손녀다. 그래서 내가 써서 이거 들고서 할아버지 최진동 장군의 공적이 빼곡히 적혀있는 이 글을 최정선 씨는 직접 작성했다. 독립전쟁의 제1회 승리자는 최진동이 지휘하에 전개된 전투이며 봉오동 전투 주역이라는 역사적 사실조차 학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소장녀들이 간 농사를 지은 거 가지고 이래서 팔아가지고서는 정말 기실은 다 무기를 쌓은 게 소련에 그런 데 가서 무기를 쌓았는데 한 300명씩 동원해. 그 무기 무겁지 않아. 만주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쳐 독립유공자로 서훈까지 받았지만 최진동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여기를 온 게 할아버지 이거 정말 누가 여기서 할아버지를 지킨 사람 하나도 없어. 만주에서 독립군을 후령하던 최진동은 1919년 의친왕 망명 사건에도 연루되었다. 고종의 아들이었던 의친왕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후 항일 독립투사들과 접촉하며 망명을 계획한다. 1919년 일산역을 출발해 기차로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만주 안동역으로 향하던 의친왕. 목적지는 임시정부가 있던 상해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안동역에 도착했지만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벌인 일본 경찰에 발각돼 국내로 송환되고 만다. 최진동은 당시 의친왕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그의 망명을 도왔다. 비록 의친왕의 망명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최진동은 그 과정에서 무력 독립투쟁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일본 도쿄. 혹시 이곳에 최진동 삼형제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까?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과거 행적이 가장 많이 보관돼 있는 일본 외무성 외교 사료관을 찾았다. 일제는 만주 지역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들의 동태를 세세히 적어 본국으로 보냈다. 1920년 봉오동 전투를 전후해 일제의 눈에 포착된 항일 독립군들의 정황은 어땠을까? 그 무렵 작성된 일제 보고서에서 최진동과 최운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무의 국민회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 도독부 3개의 연합부대를 이끈 사람이 최진동 형제들이다. 다른 자료에서도 북로 독군부 부장은 최진동이라고 명확히 적어놓고 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는 독립단의 수령이 최명록, 즉 최진동이라 하였고
1920년 6월 21일자 매일신보는 봉오동 최진동의 주택이 굉장했다고 알리고 있다. 중국 지린성 왕청현 백초구. 할아버지의 흔적을 쫓아 후손들이 이곳을 찾았다. 1919년 우리 땅에서 울려 퍼진 만세 소리는 국경을 넘어 멀리 이곳 봉오동과 왕청현까지 이어졌다. 여기 배초구는 왜 오신 거예요? 배초구가 예전에 1919년에 저희 할아버지들이 여기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가 어디쯤일까. 대초구 상부지에서, 근데 상부지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번화한 넓은 지역이었다고 하고요. 여기가 여기가 일단 여기라고 상부지라고 상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본 경찰서도 있고 일본 영사관 분관, 왕청현 분관도 있었는데 1919년 3월 26일엔 최진동 형제들이 왕청현 백초구에서 반일 군중 집회를 열었다. 저기 말씀 좀 여쭤볼게요. 그 옛날에 여기 영사관 자리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또 옛날에 한국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말 알거. 네, 한국에 있어요. 1919년에 여기서 독립 만세를 외치고 했던 데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곳인가. 자수자리 해봐봐가지 그 전에. 백초구 일본 영사관 근처에서 벌어졌던 집회에는 5천여 명의 조선인이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많이 모여가지고 여기 옛날에 배초가 더 컸댔어. 예, 훨씬 크고 응. 중심지였어요. 여기 예, 왕청의 원래 중심지가. 여기야 네. 여기 위에 행청역이라고 행정부 앉아 하던 게 기찻길이 없어서 넘어갔어. 그 둔덕이 저기 영사관에 앉았지. 어디가 영사관이 자리했어요? 저게 저쪽. 저산 아니 아래쪽에 높이 저쪽에 저것도 또 건너편이죠. 물이지. 이게 다 맥이 저쪽에도 다 물이요. 거기 있었댔어. 거기야 일본 게 아니라 아니 큰 게고 이것도 그냥 다 돌이고. 그리고 사람이 앞에서 부수게 했어. 부서서 그 사람을 죽이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악독해. 당시 일본에 항거했던 조선인들을 일제는 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후 여기 이 호수 안에 수장했다고 한다. 일단은 영사관을 아시는 분이 없어서 그 자리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아까 경찰서 그 한 건물 하나. 그래서 할머니께 여쭤서 하면 영사관이 저 과수원 있는 그 뒤라 그랬으니까 그 정도쯤 경찰서와 영사관이 있었던 네. 그런 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만주 봉오동 일대에서 최 씨 형제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길래 반일 집회를 주도했던 것일까? 1975년경 봉오동 골짜기를 막아 생긴 저수지는 인근 도문시 사람들의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저수지가 생기면서 봉오동 마을과 격전지가 물속에 잠긴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역사의 현장은 이 아래 잠들어 있는 것일까? 지금 기자님 가시면 저수지 앞에만 간단 말이지. 근데 실제 전투는 그로부터 8km에서 10km 떨어진 골짜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지역의 차이인 거죠. 실제로 봉오동 마을과 격전지는 저수지 한참 위에 자리하고 있다. 봉오동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증을 안고 산길을 달려 골짜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 당시에 이게 한 200호 되는 마을이니까 큰 동네거든. 중국 지방 군대의 간부로 있으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던 최진동과 형제들. 1910년경 당시 황무지였던 봉오동을 매입한 후 개간을 해 마을을 만들고 온 가족이 봉오동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봉오동하면 보통 여기를 지금 우리 선 이 위치가 제일 여기가 인간들하고 제일 넓은 곳인데 여기가. 중국 마적대를 물리치고 봉오동에서 살아가는 조선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했다. 최 씨 형제들은 봉오동 뒷산에 막사와 연병장을 짓고 병력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마을터에서 발견한 지름 1m가 넘는 커다란 맷돌.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이 큰 맷돌이 짐작케 해준다. 동네 좀 크다는 동네고 설명하고 옛날에 이런 거 아마 여기 도시가 있으면 옛날에 정미소에 해당된다. 정미소라는 게 쌀 가공했는데. 정미소. 아. 그래서 우리 중리에도 이 집 두 개 있고 여기도 있고 한 거 뭐.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그나마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형국. 여기 동네가 있을 거네. 마을 동네 우물이거든. 지금은 물이 말라 바닥이 드러났지만 100년 전 이곳에서는 물 깃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봉오동은 계곡을 따라 정미소, 우물, 학교 등이 자리할 정도로 규모가 꽤 큰 마을이었다. 학교에 흔적이 남아있다는 현지 주민의 제보를 듣고 현장을 찾아 나섰다. sul리베 찌셔야 약간 도로가 있는데. 수풀을 헤쳐 주민이 알려준 방향대로 가보니 정말로 그곳에 학교에 담장이 남아 있었다. 대부분 허물어졌지만 일부는 견고히 보존돼 있는 상황. 잠깐 길었습니다 학교가. 학교가 길고. 그 우리 볼 때는 이 기초만 있을 거네. 기초 보고 당시 이렇게 큰 학교 쓰는가 하고 이랬구나 때부터. 1919년 3.1운동을 전후해 봉오동에는 애국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그 청년들을 독립군으로 양성하려면 군사훈련이 필요했는데 최씨 형제들은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경비를 모두 충당했다. 우리 그 사립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학교를 냈다 왔으니 그날 후에 그날 20년도부터 그 지게는 이게 우리 반일항이라지 많이 이 훈련하지게 뭐 이게 기지가 이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명, 200명, 300명, 4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 사람들이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한다면 최씨 형제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근데 그게 단순히 토지의 소유자, 상업자본가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희생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전투에서 사용할 무기를 매입하는 것도 최씨 형제들이 도맡았다. 든든한 후원 아래 정예 독립군으로 양성된 군사들. 일제 자료에 따르면 봉오동 전투를 앞두고 최진동의 군무 도독부 병사들은 670명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둘째 최운사는 사업 수완이 좋아 축산과 공장 운영 등으로 거액의 재산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군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그는 땅을 팔아 독립군들을 지원했다. 그 병사들을 다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 석현에 있는 땅을 5만 원에 파셨대요. 그 석현의 한 3분의 2 이상 되는 석현 전 지역에 있는 굉장히 넓은 토지였는데 나중에 그 터에 제지 공장이 세워졌대요. 그 공장이 이 공장인데 독립된 조국 땅을 결국 밟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조국을 위해 내놓았을까? 그때 전투기 한 대가 5만 원 정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전부 쏟아부었지만 중국에 남아있던 후손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 문화혁명 시기 지주였던 할아버지들의 역사는 후손들에게 감추어야 할 슬픈 기억이 되었던 것이다. 저희 삼형제가 독립운동 하셨는데 그 셋째 할아버지 후손들이 여기 석현에 살았어요. 후손들이 여기 살고 이 공장에도 다니고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때 다 숨겨야 했으니까. 용맹하게 독립군을 진두지휘했던 최진도. 사업으로 일군 엄청난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아낌없이 내놓았던 최운산, 그리고 최치흥. 셋째 최치흥은 위험을 무릅쓰고 독립자금 운반을 담당했다.
1920년대를 전후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은 필요에 따라 군사 훈련학교를 만들었다. 이 지역도 그중 하나. 여긴 또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서대파 지역이 전체 저희 할아버지가 소유했던 지역인데요. 여기 16평에 사관 연성소가 있었어요. 그 6개월 단기 코스의 그 군사학교였는데 여기서 연병장과 본부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그런 지역인데, 네, 이쪽 지역. 1920년 3월경 이곳에는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가 세워졌다. 훈련은 김자진이 주도했는데 역사, 군사학, 병기 사용법, 부대 지휘법 등을 교육하며 엄격한 군기와 규율 속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북로 독군부의 모든 자금을, 군자금을 모두 관리하셨는데 그 셋째 할아버지를 시켜서 여기에 돈을 보냈고, 군사 연성소에서 교육받은 졸업생들은 1920년 10월 벌어진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력이 되었다. 일본군 모형을 만들어 사격 연습을 하며 전의를 불태웠던 생도들. 당시 군사 연성소에서 교육받던 북로 군정서 병사 1인당 무장 상태는 소총 1정, 실탄 500발, 수류탄 1개, 좁쌀 6대, 집신 1족이었다. 일본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무장 상태였지만 이 정도만이라도 가능했던 것은 최진동 형제들처럼 전 재산을 군자금으로 내놓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3.1운동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 열기가 이제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독립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애국적인 결단을 하고 자기의 모든 어떤 재산을 독립운동에 이제 바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그 무장투쟁에 이제 헌신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계급적으로는 이제 대주주 출신이지만 이 애국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말하면 독립운동에 이제 기여를 했던 그런 집안이나 볼 수가 있고. 봉오골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자신들이 의식하지 않았던 의식했던. 그거는 그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자고 할 만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청산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본군하고 싸운 전투 공간이니까 근거지 내지는 기지라는 개념의 공간은 아니에요. 봉오동은 기지의 개념의 공간입니다. 독립군을 양성한 봉오동은 또 하나의 독립군 기지였다. 러시아 연해주를 기반으로 한 연해주 독립군 기지, 신흥 무관학교가 있었던 서간도 독립군 기지, 그리고 봉오동 독립군 기지. 과연 이 세 개의 독립군 기지 사이에 교류는 없었을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우스리스크. 1860년대 후반부터 조선인들은 이곳 우스리스크로 이주해와 한인촌을 이루며 살았다. 지난 2009년 한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고려인 문화센터. 안녕하세요. 전체 연해주 고려인 인구가 반은 우스리스크에 살았는데 신기하게 90년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고려인들 지금도 똑같이 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고려인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그때 당시 거기에서 독립운동 하기도 좀 더 이렇게 의미 있었어요. 그때. 우스리스크에 있는 최재영의 고택. 9살 때 러시아로가 엄청난 재산을 모은 최재영은 의병단체 동의회를 조직하고 한인신문을 만들었던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였다. 두꺼운 벽과 탄탄한 내부 마감은 집주인이 부유했음을 짐작해 한다. 100여 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고택은 현재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 수리가 한창이었다. Отопление, свет отопления из стекла. Стекло будет 15 сантиметров от стены.
연해주 독립운동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최재형은 1920년 4월 그의 독립활동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일제에 의해 바로 이 집에서 잡히고 만다. Они знали, что ночью японцы пришли, ему сказали, надо уходить отсюда, убежать. Он сказал, я не могу уйти, потому что если я уйду, вас арестуют. Поэтому он вышел. 잡히고 며칠 후 그는 총살됐다. 러시아 연해주 독립군들과 만주의 독립군들은 어떤 교류를 했을까? 당시 한인 독립군들의 동정을 적은 비밀 보고서들이 다수 보관돼 있는 극동 러시아 역사자료관을 찾았다. 러시아 연해주는 1910년대를 전후해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의병이 넘어오며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 그 무렵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정세를 오롯이 담아낸 보고서에서 이름 하나가 포착됐다. 1903년경 간도지방에서 한인 보호를 하던 간도관찰사 이범윤. 이범윤은 개인이 관리하는 부대인 사포대를 조직해 동포들을 보호했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그는 사포대를 이끌고 러시아로 가 반일 군사작전에 참가한다. 일본인이 작성한 이범윤 관련 기록에서도 러시아에서 활동할 때 이범윤은 부하를 200여 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러시아에게 우리 독립군은 반가운 존재만은 아니었다. Но это приморскому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у сообщают о том, что Либомюна нужно из пограничных, скорее, районов выселить, потому что он там агитацио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едет.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만주와 러시아를 누비며 독립의 의지를 불살랐던 한국인들. Согласно находящимся на хранении в Россий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архив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окументов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корейские граждане активно вели борьбу с японцами. 당시 만주와 연해주의 의병과 독립군들은 편지로 연통하며 교류와 협력을 지속한다. 특히 이범윤은 러시아의 한인들에게 독립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 홍범도도 이범윤과 협력을 맺고 일제를 물리칠 방도를 계획한다. 이렇듯 연해주 만주 지역의 독립군 기지는 독립의 방도를 함께 모색해 나갔다. Когда была Корея оккупирована, многие патриоты, они жили и в Манчжурии, и в Приморье. Ну, они все время, значит, друг с другом общались, и наши даже партизанские отряды, которые находились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они даже и... 만주와 연해주 간의 인적 교류 외에 다른 것은 없었을까? 일제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최진동은 연해주에서 수십 정의 소총과 탄약을 봉오동으로 운반했다고 한다. 연해주에서 구입해온 무기들로 무장력을 키운 만주의 독립군들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이를 기반으로 일제를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무기들은 누구로부터 구입했을까? 결기로 똘똘 뭉친 항일 무장단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신흥무관학교와 청산리 전투에서 이름을 떨친 이범석은 그의 책에서 만주 독립군들의 무기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밝히고 있다. 무기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은 체코 군단의 최고 사령관 가이다와 북로 군정서 군무부장 조성환,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로부터 오랜 식민 통치를 겪었던 체코는 비슷한 처지의 한국에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러시아 내전에 참여했던 체코 군단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갈 상황이었다. 배를 타기 전 가지고 있던 총을 처분해 여비를 충당해야 하는 입장. 무기가 간절했던 독립군들은 체코 군단으로부터 값싸게 총을 사들일 수 있었다. 러시아 시베리아 내전에 참여했던 그 체코군들이 이제 더 기환을 하게 되면서 자기 나라로 기환하게 되면서 이제 그 무기들을 이제 우리 독립군들한테 많이 팔았고, 또 우리 그 체코군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 그 혁명 세력들로부터 이제 무기를 받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재향 군인들, 러시아 군인들한테도 이제 무기를 대고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만주 독립군들의 이제 말하면 무장력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한 거죠. 최재영을 중심으로 한 연해주 독립군 기지와 이회영의 서간도 독립군 기지, 그리고 최진동 형제들의 봉오동 독립군 기지. 봉오동 독립군들의 좌장이었던 최진동과 형제들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일제를 쓰러뜨릴 방책을 모의했으며 다른 독립군 기지와 긴밀한 협력하에 독립전쟁을 벌이는 장대한 계획을 진행시켜 나아갔다. 인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물적인 그런 측면에서 교류가 많이 돼 있었고, 그런 것이 이제 말하면 만주 지역에서 무장 투쟁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여건이 된 거죠. 지난 3월 서울 대학로 흥사단 건물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 앞서 플랜카드를 붙이는 최운산 장군의 후손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최운산 장군 학술 세미나. 할아버지의 활동과 역사적인 의미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작업이다. 학술적으로 정리가 될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학술적으로 그 당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많이 커졌죠. 후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책자며 포스터를 준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를 해본다. 새로운 얘기들 좀 학계에서나 일반인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후손들은 오랜 시간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생각을 최운산 장군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실행에 옮겼다. 이번엔 어떤 성과를 얻을지 긴장감이 감돈다. 연변의 그 역사성, 연변과 우리 독립군과의 관계를 찾아가는 그런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일일이 발로 찾아다니고 그중에 의미 있는 사실이 발견되면 역사학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사명감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는 후손들. 세미나가 끝나면 또 한 걸음 내딛는 기분이다. 기존에 있는 자료 중심의 얘기가 되면은 최운산 장군에 대해서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왔으면 좋았겠다. 근데 마지막 토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그래도 아쉽지만 좋습니다. 이게 어딥니까? 경기도 군포의 한 재래시장. 그나마 일찍 한국에 온 최진동, 최운산 후손들에 비해 최치흥 후손들은 뒤늦게 한국에 들어왔다. 오빠 집에 쉬는 날에 오빠 집에 놀러 가려고요. 빈손에 가기는 그렇고요. 좀 맛있는 걸 싸서 그냥 대접하려고요. 각자의 일로 바쁜 후손들이 오랜만에 뭉치기로 한 것. 중국에서 넉넉지 않았던 살림살이는 한국에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그나마 가끔 한자리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만주 제1의 부자였지만 후손들에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할아버지들. 지주였다는 신분이 중국에서 살아가는 후손들에겐 오히려 짐이 되었다.
저는 여기를 온 목적이는 걔네 여기 고국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랑 독립운동 참가했다지, 일본 군들과 싸움했다지. 그러니까 고국 와보자. 그래서 12월 30일 날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왔죠. 최치흥은 아직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했다. 후손이 공적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큰 할아버지고. 이거는 우리 저 둘째 할아버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실제나 말이다. 우리 할아버지께 사진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아버지 사진이고요. 우리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국가유공자로 할아버지의 명예를 찾는 것이 후손들의 과제다. 우리 둘째 할아버지 혼전 신청서에 보기다문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최홍산, 최명순, 삼형제가 같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시향리 나도 남들 앞에서도 그래도 우리 유공자 후손이다. 이런 말 들으면 좀 살아봐요. 연해주, 서간도에 이어 붕어동의 3대 독립군 기지를 개척한 최진동, 최운산, 최치흥 삼형제. 만주 지역 독립운동의 토대를 쌓고 독립의 길을 열며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 개인의 안위 대신 선택한 조국의 미래. 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 선택이 답을 말해주고 있다. 보수적으로 해서 독립운동에 이제 뭐냐면 상당히 별로 비우적으로 그런 나갔을 법한데 보통 이 최씨 집안의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전 재산들을 바쳐가지고 모든 그 기반 정치적인 경제적인 기반을 이제 독립운동에다가 이제 바치고 헌신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대단한 집안이었다, 대단한 형제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언제나